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하는 건 대부분이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하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대화의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각 확인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에게 전달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과 경험을 알아듣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6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면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언어적 메시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하여 상대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알베르토 메르비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전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도와 의미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듣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비언어적 표현을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진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또 자신의 경험을 무엇을 통하여 전달할까라고 했을 때 93%가 비언어적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듣는 방법, 상대방의 경험을 알아듣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듣는 방법,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원하면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해야 한다. 2단계입니다. 자, 2단계가 뭐냐면 상대방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나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나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상대방의 핵심 느낌 또는 경험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핵심 느낌과 경험을 파악한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느낌과 경험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느낌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청이다. 경자가 기울을 경자다. 청자가 덜 청자다. 내가 기울여서 듣는다. 무엇을 기울여서 들을까? 우리 몸의 세 가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귀를 상대에게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눈을 상대에게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가슴을 상대에게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가슴을 상대에게 기울여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대의 느낌과 경험을 알아듣는 방법이 두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느낌과 핵심 경험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 느낌과 핵심 경험을 파악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를 파악하자. 그럼 주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말했을 때 그 주된 의미는 상대방의 느낌입니다. 상대방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느낌과 핵심 경험을 내가 파악했다면 나에게 자문하여 보아야 됩니다. 자자가 스스로 자자, 물을 문자라.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다 보면 자문자답이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느낌이 무엇인지, 핵심 경험이 무엇인지,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4단계입니다. 내가 자문하여 보아한 이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핑퐁 게임이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은 탁구 게임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보고 들을 때에 나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오감각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그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내가 그대로 읽어준다. 비언어적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몸짓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음성 언어입니다. 준 언어라고도 말합니다. 준 언어는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의 속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내가 읽어주는 겁니다. 나의 감각을 통하여 알아차린 것을 내가 그 감각을 통하여 알아차린 것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인칭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1인칭으로 말해야 된다면 왜요? 그것은 나의 짐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어 온 것은 내가 감각을 통하여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하여 내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렸다. 아하! 그 사람의 느낌이 이것이었겠구나. 그 사람의 경험이 이것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 이미 돌아가면, 나의 채널이 돌아가면 또록 돌아가면서 내가 해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작한 것이기 때문에 1인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명칭을 쓰는가 하면 1인칭으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뭐뭐한 것 같네요. 내가 듣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작, 이 지각, 이 해석은 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핑퐁 게임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해석하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할 여지를 주는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화할 때는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는 대화보다는 오히려 1인칭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라고 말하면서 대화에서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6단계입니다. 6단계에서는 의문문으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음표로 말한다 이런 뜻이죠. 물음표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뭐뭐 한 것 같네요 라고 물음표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마음을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방의 경험과 느낌을 알아가 듣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대물어보아라. 대물어본다는 것은 질문으로 마친다. 대물어본다는 것은 의문문으로 마친다. 의문문으로 마친다는 것은 구어처럼 하는 이것입니다. 뭐뭐 한 것 같네요. 뭐뭐 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해줄 때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마음을 자기 언어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비언어를 통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